어머니, 이 나물무침 정말 맛있어요. 더 드세요. 너는 안 먹고 왜 자꾸 나한테만 권하는 거니?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서 맛있으니 권해드리는 거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말수는 부엌에서 무와 도라지를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손끝은 야무졌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죠.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또 그의 얼굴을 봐야 하네. 말수는 중얼거리며 물을 썰었습니다. 그 애란 물론 며느리 김윤희를 말하는 것이었죠. 45세의 윤희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박재현의 발소리였죠. 48세의 재현은 요즘 더욱 바빠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고 가족들과의 대화보다는 업무 전화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재현이 부엌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윤희는 어디 갔니? 아, 마트 갔어요. 명절 준비한다고요. 재현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실로 향했고 말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들어온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엌일 하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 일도 많을 텐데. 말순의 답은 다소 차가웠으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친근하게 다가와서 쇼핑백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명절 음식 재료 좀 더 사왔어요. 특히 잡채용 채소들이요.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거든요. 윤희의 칭찬에도 말순의 표정은 별로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을 늘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수는 윤희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윤희는 능숙하게 부엌 일을 도왔지만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념을 할 때나 조미료를 넣을 때면 말순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려서 뭔가를 더 넣는 것 같았죠. 윤희야, 뭐 넣는 거니? 아, 그냥 MSG 조금 더 넣었어요. 감칠맛이 더 날 것 같아서요. 윤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MSG라고 하기엔 그 가루의 색깔이 좀 이상했거든요. 하얗지 않고 살짝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윤희는 계속해서 말순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무침 정말 맛있어요. 더 드세요.
너는 안 먹고 왜 자꾸 나한테만 권하는 거니?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서 맛있으니 권해드리는 거죠. 윤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식사 후 윤희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말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 사이사이에 뭔가 갈거나 빠는 듯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말수는 슬금슬금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윤희는 작은 막자사발에 하얀 알약 같은 것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유리병에 담더니 조미료통 사이에 숨겼습니다. 뭘 그렇게 갈고 있니? 말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 이건 건강보조제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조금씩 넣으면 좋다고 해서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내가 영양제 먹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그래도 나이 드시면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게 좋잖아요. 윤희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래 갈아서 숨겨두는 걸까요? 정말 좋은 것이라면 당당하게 말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윤희의 이상한 행동, 알 수 없는 가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까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죠. 어젯밤 윤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죠. 말수는 별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순의 귀에는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죠.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윤희는 정말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일까지 척척 해냈죠. 하지만 말수는 윤희의 손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윤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수는 어젯밤 윤희가 숨겨둔 그 작은 유리병을 찾아보았습니다. 조미료통 사이에 있던 그 병을 꺼내어 살펴보니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무언가 약품 같은 냄새가 났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병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윤희가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요리를 계속했죠. 어머니, 잡채 만들어도 될까요? 어머니 잡채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 내가 해봐라. 말수는 일부러 윤희에게 잡채를 맡겼습니다. 어떤 짓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윤희는 능숙하게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넣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간장, 설탕, 참기름을 넣더니 마지막에 그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죠.
윤희야, 그게 뭐니? 윤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유리병이 들려 있었죠. 아, 이건 감칠맛 나는 천연 조미료예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봐도 되겠니? 말순이 손을 내밀자 윤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병을 건네주었죠.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MSG 대신 쓰는 거예요. 말수는 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조미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쓰고 씁쓸한 냄새가 났죠. 이거 어디서 샀다고 했지? 인터넷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윤희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쇼핑몰 이름도 말하지 않았죠. 말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병을 돌려주었습니다. 차례상 준비가 끝날 무렵 재현과 손녀 세빈이 일어났습니다. 22세의 세빈은 대학생답게 늦잠을 자다가 겨우 일어난 모습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세빈은 말순을 꼭 닮아서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눈치도 빨라서 집안 분위기를 금세 파악하는 편이었죠. 엄마는 뭐 했어요? 세빈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이는 엄마가 이상했나 봅니다. 잡채 만들고 있었어. 할머니 드시라고. 윤희의 대답을 들은 세빈은 부엌으로 가서 잡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이 잡채 맛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니? 말순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세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죠. 뭔가 쓴맛이 나요. 평소 할머니 잡채 맛이 아니에요. 말순도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세빈 말이 맞았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다른 맛이었죠. 익숙한 재료들로 만들었는데도 알 수 없는 쓴맛이 났습니다. 윤희야, 혹시 다른 양념 넣은 거 없니? 아니요, 평소대로 했어요. 아마 당면이 좀 오래된 건 아닐까요? 윤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말수는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그 이상한 가루 때문이었죠.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맛있다며 음식을 먹었지만 말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잡채를 먹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윤희가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특히 잡채를 자꾸 가져다 주었죠. 말수는 억지로 몇 젓가락 더 먹었지만 갈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쉬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죠.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음식 때문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어지럼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죠. 말을 할 때도 혀가 꼬이는 것 같고 기억도 평소보다 흐릿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말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정말로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말순의 잠은 깊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었고 중간중간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의 컨디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지 않았죠.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했지. 근데 이게 계속되네. 말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 눈동자도 초점이 흐릿해 보였죠. 가장 걱정스러운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가 가끔 새어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윤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순에게 다가왔죠.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냥 좀 피곤하구나.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받으실 때 되셨고요. 윤희의 제안은 그럴듯했지만 말수는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큰 병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말수는 평소처럼 이웃 김 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76세의 김 여사는 말순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김 여사가 말순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좀 그래. 추석 치르고 나서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게. 나도 그런 나이지만 말순 씨는 항상 건강하셨잖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냐? 김 여사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이유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말이야, 어제 말순 씨네 집 앞 지나가다가 본 건데,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 씨가 부엌에서 뭔가 갈고 있더라고. 막자사발에다가 하얀 알약 같은 걸 말이야. 말순의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작은 병에 담아서 조미료통 사이에 숨기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그걸 봤다고? 응. 창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본 거야. 왜 말순 씨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순은 추석날 있었던 일들을 김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윤희가 음식에 이상한 가루를 넣었던 것, 그 후로 계속 몸이 안 좋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죠. 세상에. 그럼 정말로 윤희 씨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네?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말순 씨, 이런 일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숨기면서 하는 거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 김 여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웠죠. 혹시 윤희를 너무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그 약이 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약국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세빈이한테 인터넷으로 찾아달라고 해보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세빈이라면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할머니 말도 잘 들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기회를 엿보다가 세빈이 혼자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세빈아, 할머니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네, 할머니.
뭔데요? 인터넷으로 뭔가 찾아주면 안 될까? 하얀 가루 약 같은 건데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세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얀 가루 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말수는 윤희가 갈고 있던 그 알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빈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노트북을 꺼냈죠. 할머니, 혹시 그 약에 글씨 같은 게 써 있었어요? 글쎄, 잘 안 보였는데. 작고 동그란 하얀 알약이었어. 세빈은 한참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죠. 할머니, 이거 혹시 이런 약 아닌가요? 세빈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 시 기억장애 유발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갈아서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네요.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왜 갑자기 이런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 세빈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그날 저녁 말수는 윤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윤희의 손길, 조미료를 넣는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간이 어때요? 윤희가 국을 떠서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역시나 약간의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네. 말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윤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 나야. 오늘 세빈이한테 알아봤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그래, 뭔데? 수면제를 갈아서 음식에 넣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더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과 똑같아. 전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말순 씨, 이제 확실해졌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현이한테 말해도 믿을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 약병을 몰래 가져다가 약국에서 확인받아보자. 김 여사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말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윤희가 외출한 틈을 노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조미료통 사이에 숨겨둔 그 작은 유리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병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 말수는 병을 들고 김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지? 인지 개선 보조제라고 되어 있네. 인지 개선 보조제? 그게 뭐야? 글쎄,
치매나 기억력 개선에 쓰는 약인가? 그런데 이상하네. 정식 의약품 같지 않아. 김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라벨 디자인도 어딘지 조잡해 보였고 제조사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말순 씨, 이거 혹시 가짜약 아닐까?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약들 많이 판다던데. 두 사람은 급히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에게 병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니네요. 라벨도 이상하고 성분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임의로 조합한 것 같아요. 약사의 말을 들은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윤희가 자신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였죠.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 저하, 심한 경우 치매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곧바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재현아, 엄마야.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재현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못 이겨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순이 약병을 내밀며 말했죠. 이거 봐. 윤희가 내 음식에 넣고 있던 거야. 이게 뭔데요? 약국에서 확인했는데 불법 약물이래. 계속 먹으면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해.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윤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한 증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돌아온 거였죠. 말수는 급히 약병을 숨겼지만 재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재현 씨,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윤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윤희야, 혹시 어머니 음식에 뭔가 넣은 적 있어?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윤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 혹시 비타민 말씀이세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가끔 넣어드렸는데. 비타민이 아니야.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 이게 내가 넣은 거지. 말순이 약병을 꺼내자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정말 넣었다는 거네?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불법 약물인데?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된다고. 거짓말 마. 말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기억도 안 나고 어지럽고. 그때 세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리가 워낙 커서 깨어난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재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세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세빈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약을 몰래 먹였다고요? 세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죠. 다들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의도였다고요. 좋은 의도로 불법 약물을 먹여 재현이 윤희를 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재현 씨, 정말 믿어주세요. 나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세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만 늘어놓을 수도 없었거든요. 윤희야, 진짜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재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죠. 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아무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심만 더 커졌죠. 그날 밤은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재현은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가족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재현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었고 세빈은 엄마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제 윤희가 만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밖에서 사온 것만 먹었죠. 며칠이 지나자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거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윤희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순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윤희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이야. 그게, 윤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솔직히 말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정말로. 어머님이 나이 드시면서 고집이 세지시고 가끔 화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좀 진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말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화를 많이 낸다고요? 고집이 세다고요? 그래서 내 기억력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말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갑자기 말순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윤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라며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윤희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어머님께서 조용히 지내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왜 굳이 파헤치려고 하세요? 이때의 윤희는 평소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도 차갑고 말투도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리셨거든요. 윤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죠. 말수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윤희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힘에서 밀렸죠.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말순이 소리쳤지만 재현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세빈은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윤희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세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여기, 여기야. 말순이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주사기를 숨기며 말순에게서 손을 뗐죠.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세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희를 가리켰죠. 세빈아, 내 엄마가 어머님이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해서 부축해드리고 있었어. 윤희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빈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세빈아, 내 엄마가 나한테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윤희가 말순의 말을 자꾸 끊었습니다. 세빈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죠. 엄마, 잠깐 부엌에 좀 가 있어요. 할머니랑 얘기 좀 할게요. 세빈아, 엄마는 가 있으라고요. 세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죠.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세빈이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주사기? 정말요? 응, 분명히 봤어. 그리고 윤희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세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아빠한테 당장 전화드려야겠어요. 그래, 빨리 전화해. 그리고 경찰도. 바로 그때 윤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무서운 걸 들고 있었죠. 세빈아, 전화기 내려놔. 윤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너도 너무 많이 들었구나. 정말 아쉽다. 윤희가 그 무서운 걸 들어 올렸습니다. 세빈은 공포에 질려 말순 뒤로 숨었죠. 윤희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말순이 소리쳤지만 윤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야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윤희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말순과 세빈은 벽 쪽으로 밀려났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 집도 재현도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윤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무서운 걸 든 윤희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순간 말수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세빈아, 뒤로 물러서. 말순이 소리치며 갑자기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향해 던졌죠. 꽃병이 윤희의 어깨에 맞으면서 깨어졌습니다. 아, 윤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세빈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아빠, 아빠 당장 집에 와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세빈아, 전화 끊어. 윤희가 다시 그 무서운 걸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막아섰습니다.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마.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말순은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했죠. 평생 농사일을 하며 단련된 몸이 아직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이 차이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가 말순을 밀어내면서 말순은 바닥에 넘어졌죠.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세빈이 소리쳤습니다. 말순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이제 끝이야, 어머님. 윤희가 다시 그 무서운 걸 치켜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세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거였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현 씨, 이건 오해예요. 윤희가 그 무서운 물건을 뒤로 숨기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현은 모든 것을 목격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현이 말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계속 피가 났죠. 119부터 불러. 세빈이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희가 막지 못했죠. 재현이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사람이 다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윤희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죠.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과일 깎다가 실수로. 사고? 이게 사고야? 재현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것도 사고야? 그리고 어머니 머리에 이런 상처가 어떻게 사고로 나?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한 말수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죠.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중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네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에서 주입된 거일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식에 섞어서 복용시킨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을 들은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병실에서 말순이 깨어났을 때 재현과 세빈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머리가 좀 아프지만 괜찮다. 말순이 일어나려고 하자 재현이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의사가 하루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희는 어디 있니? 엄마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세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할머니가 쓰러진 후에 경찰이 왔어요. 저희가 신고했거든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할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대요.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약병들, 모든 게 증거가 되었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현실이 슬펐거든요. 재현아,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잖아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정말 그런 일을 계획적으로 했던 걸까?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세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컴퓨터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보험 가입 내역이나 재산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할머니 인감 도장으로 만든 위임장도 있었고요.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경찰 추정으로는 최소 반년 전부터였을 것 같다고 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재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였죠. 그날 밤 병실에서 말수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로 단순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재현은 어떻게 이 상처를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리고 세빈은요? 말수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위험에 노출될 일도 없었습니다. 정신은 잃었어도 진실은 안 잊었다.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 후 말순은 퇴원했습니다. 머리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윤희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집에서 불안해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말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재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재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저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니? 하지만 재현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한 말순과 재현, 세빈 앞에 담당 형사가 앉았습니다. 먼저 김윤희 씨의 진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윤희 씨는 약 8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수면제를 구입했고 이를 갈아서 정말순 씨의 음식에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8개월이나 되었다니요. 목적이 뭐였나요? 세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윤희 씨의 진술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후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려 했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재현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미 관련 서류들도 상당 부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증거품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 보험 가입서, 그리고 재산 관련 문서들이었죠. 이 보험들은 언제 가입한 건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보험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대부분 6개월 전에 가입되었습니다. 모두 김윤희 씨가 정말순 씨 인감을 도용해서 가입한 거예요. 인감은 어떻게? 김윤희 씨가 몰래 복제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윤희의 계획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폭력을 사용했을까요? 계속 숨기고 있으면 될 텐데. 재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윤희 씨는 최근 상당한 빚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인해 약 3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어요. 3억 원? 재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비톡촉이 심해지면서 김윤희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앞당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까지. 세빈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네. 더 강한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빠르게 의식을 잃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였죠.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후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은 빠를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세빈이 재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재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어떻게 8개월 동안이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지? 재현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말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윤희가 너무 교묘하게 숨겼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재현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좀 더 자세히 봤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희가 없는 식탁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죠.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세빈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세빈아. 내가 그날 일찍 집에 와서 나를 구해줬잖아.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세빈의 말에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평화로울 거예요. 재현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미안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말수는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다고.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심만이 남은 가족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재판도 끝났고 그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집안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명절이네. 말수는 김 여사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되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마치 이 집에 다시 찾아온 평화처럼 말입니다. 말순 씨 많이 좋아 보여. 얼굴빛도 예전으로 돌아왔고 김 여사가 상추를 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몸도 마음도 이제 정말 편해졌어. 실제로 말순의 건강은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불법 약물을 끊은 후 기억력도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죠. 무엇보다 항상 따라다니던 그 불안감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이는 어때? 아직도 많이 힘들어해? 응, 아직은 좀 그래.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실제로 재현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거나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죠. 대신 어머니와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늘도 재현은 일찍 퇴근해서 말순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장에 마늘 넣고 참기름 조금만 넣으면 돼. 재현이 서툴게 양념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부엌일을 도와준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아빠, 양파 써는 법도 모르세요? 세빈이 놀리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양파를 네모나게 자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냐? 난 처음 해보는 거라. 아이고, 48이 되도록 양파도 제대로 못 써네. 말순이 웃으며 재현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칼집 내고 그 다음에 가로로 썰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재현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만든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재현이 만든 나물 무침, 세빈이 끓인 미역국, 그리고 말순이 부친 전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재현이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말순의 대답에 재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웃음을 지었는지 모를 정도였죠. 할머니, 아빠가 요리하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예전에는 라면도 끓여본 적 없으셨잖아요. 그러게, 이제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다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말수는 아들의 변화가 기특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할머니, 무서운 생각 안 들어요? 그 일 생각하면 세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되어서 시원해졌어.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무 의심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마음이 편해. 실제로 말수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항상 윤희를 경계하고 의심하느라 피곤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였죠.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랑 시간 보내기로 했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요리도 배워서 가끔은 제가 해드릴게요. 재현의 다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천천히 배우면 돼. 할머니, 저도 자취하면서 요리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세빈이 말했습니다. 세빈은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정되자 독립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취방은 어때? 불편한 건 없고?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더 느끼게 됐어요. 세빈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세빈이랑 같이 나들이 어때요?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지. 오랜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네.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집에만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사진도 많이 찍어요. 예쁜 추억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말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몇 달 전에 그 무서웠던 밤들이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마음으로 넣는 거더라.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겉으로는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을 넣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재현과 세빈은 달랐습니다.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진심만이 있는 가정 말입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말수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말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한 잠자리였으니까요.